영화, 건축, 정신분석학. Cinema C Architecture A Psychoanalysis P. 카푸 채널의 앞에입니다. 경찰 캅이랑은 아무 상관 없습니다. 다만 상관이 있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캅이 되고 싶네요. 77번째 카푸 채널 컨텐츠는 하라 히로시의 우메다 스카이 빌딩과 교토역 빌딩입니다. 하라의 건축을 제일 처음 본 곳은 교토역이었습니다. 첫 일본 답사였던 1996년 교토역을 내렸을 때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정말 멋진 건물이었거든요. 그런데 역시 그때 이 작품이 하라 히로시의 작품인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박사 논문이 끝날 무렵 갑작스럽게 프로젝트에 투입이 되어서 급하게 일본 간사이 지역을 다시 답사를 갈 일이 생겼습니다. 그때 다시 들른 오사카에서 방문한 곳이 바로 우메다 스카이 빌딩이었습니다. 이 건축 작품도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일본에서 하라 히로시가 그렇게 명성을 날리는 건축가는 아니라서 또 의외였습니다. 여태껏 소개했던 일본 현대 건축가들이 모두 모더니즘 건축을 기반으로 건축 작품 활동을 했는데 하라 히로시는 노먼 포스터와 같은 레이트 모더니즘과 같은 경향을 가진 건축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토역 건축 현상 설계는 안도 다다오를 밀어내고 하라 히로시가 되었다네요. 사실 교토하면 일본의 천년 고도인데 모더니즘 성향의 건축 작품이 아닌 레이트 모더니즘 성향의 건축 작품을 선택한 것도 의외였네요. 하라 히로시는 이제 제가 소개하는 일본 건축가 중 마지막 1940년대 이전 태어난 건축가가 될 것 같습니다. 단케 겐조가 일본 현대 건축의 1세대라고 하면 마키 후미히코부터 하라 히로시 정도까지가 제가 가지고 있는 일본 현대 건축의 2세대라고 할 수 있겠네요. 하라도 도쿄대 건축학과를 졸업했지만 단케 겐조의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도쿄대학 생산기술연구소 교수가 되긴 하는데 이게 정식 교수인지 아니면 비정규 트랙의 교수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다른 일본 현대 건축의 2세들하고는 좀 다른 길을 걸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건축을 보러 갈까요? 먼저 우메다 스카이 빌딩입니다. 2008년 우메다 스카이 빌딩을 답사 갔을 때는 정말 드물게 저 혼자 안 가고 다른 3명의 사람들과 같이 답사를 갔습니다. 그리고 답사 일정도 제가 짜지 않았고요. 하지만 덕분에 우메다 스카이 빌딩을 보러 갔습니다. 지하철로 갔는데 벌써 13년 전 일이라 정확히 경로가 기억나지는 않네요. 여러 명이 같이 가지 않았다면 어떻게든 우메다 스카이 빌딩 전체가 나오는 내면을 다 찍었을 텐데 다른 사람들이 있으니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일단 되는 대로 사진을 찍어 보았습니다. 남측 정면 광장에서 올려다 본 곳입니다. 저 위가 우메다 스카이 빌딩이 자랑하는 공중 정원입니다. 그런데 외부로 노출된 엘리베이터나 전체 구성이 은근히 요한 오토폰 스프레켈슨의 라데방스 그란데 아르슈랑 좀 비슷하지 않나요? 궁금하시면 제 컨텐츠 64번째를 보시면 됩니다. 그란데 아르슈가 1989년작이니까 1993년에 지어진 우메다 스카이 빌딩이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요? 저기 파란색, 빨간색, 노란색의 오브제가 하라 히로시의 시그니처 디자인입니다. 이건 조금 있다가 교토역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 오브제는 아무 기능이 없습니다. 그냥 광장을 꾸미는 조각 작품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인상적인 오브제이기는 하죠. 남측 정면 광장 앞쪽에는 나카시자 노물이라는 정원이 있습니다. 여기를 산책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답사를 갔을 때는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저 마당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같이 답사를 갔던 일행들입니다. 너무 작아서 안 보이시죠? 크크.
공중정원 아래 광장은 너무 심심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 포스트 디자인은 특이하죠. 장난감 같기도 하고요. 공중정원 아래는 이렇게 텅 비어져 있습니다. 남측 정면 광장에 있는 오브제를 이쪽에 가져다 놓아도 되었을 텐데요. 뭐 그거야 하라히로시의 마음이기는 하지만요. 북측에는 이렇게 정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원 컨셉이 뭔지는 잘 모르겠네요. 지그재그가 컨셉인가? 이제 우메다 스카이 빌딩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공중정원은 굉장히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왜 그런지는 나중에 아시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의외로 공중정원 빼고는 글쎄요. 이쪽이 우메다 스카이 빌딩으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이쪽으로 들어가시면 이 스카이워크를 따라서 외부 전망대 엘리베이터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하에 오사카의 옛 모습을 재현해 놓았다는 공간이 있는데 그냥 일식집들을 쭉 늘어놓은 것 외에는 특별한 것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실망했습니다. 하지만 공중정원은 굉장히 독특했습니다. 일단 외부 전망 엘리베이터를 내리고 공중정원 가운데를 관통하고 있는 이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위쪽 전망대로 올라가야 합니다. 이 에스컬레이터 아이디어는 정말 신박했습니다. 한쪽은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가, 한쪽은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입니다. 일본 현대 건축을 보면서 느낀 것은 정말 구조를 간단하게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아마 시공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러니 저렇게 용접 트러스로 간단하게 구조를 해결한 것이겠죠. 만일 같은 시공을 한국에서 했다면 지금도 엄청 보강해서 둔탁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공중정원 내부의 원입니다. 저 위쪽에 보이시죠? 저기 위를 걸어갈 수 있기에 공중정원이라는 명칭을 여기에 붙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안쪽에 의자를 배치하는 이유는 잘 모르겠네요. 볼 게 없거든요. 쉬라는 이야기인가 보죠. 공중정원에는 카페테리아와 레스토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프로젝트 비용이 여기서 식사를 하거나 커피를 마실 정도로 충분하지는 않았습니다. 여기 외부 전망대 벤치는 정말 특이했습니다. 문제는 한 번 사람이 앉으면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나중에 잠깐 앉아봤는데 저한테는 좀 좁아서 금방 내려왔습니다. 이 전망대 벤치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창가 테이블을 이용하면 편하게 오사카 시내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자, 공중정원 올라가 보지 않을 수 없죠. 여기 공중정원은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우메다 스카이 빌딩이 40층 높이라는데 그 높이의 옥상을 이렇게 맘대로 돌아다니는 경험은 이때까지 없었거든요. 다만 오사카 시내가 위에서 보니 의외로 일본 제2의 도시 같은 느낌은 들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산이 하나도 없네요. 한국은 어느 도시를 가도 대부분 도시의 중심에 산 하나쯤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일본 전체가 평평하지는 않습니다. 일본도 산이 험한 곳이 많고 도시만 좀 나가면 산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도시가 편편하면 정말 좋을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오사카도 바다에 접한 도시인데 이곳에서는 그렇게 느껴지지는 않네요. 자, 이제 오사카에서 교토로 넘어갑니다. 교토는 외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일본의 도시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교토를 제일 좋아하고요. 바로 그 교토의 관문인 교토역입니다. 이 컨텐츠를 만들면서 처음 알았습니다. 제가 첫 답사를 했던 1996년에 바로 교토역을 개장했더라고요. 그리고 12년이 흐른 후에 2008년에 다시 답사를 하게 되었네요. 아참, 2019년에 다시 교토를 답사했는데 그때는 교토역을 보지 못했네요. 또 구경 갈 날이 있겠죠?
교토역은 굉장히 큰 건물입니다. 솔직히 카메라 렌즈 하나로 전체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저쪽 서쪽 등은 백화점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교토역의 중앙동입니다. 여기는 거대한 아트리움의 공간이 있습니다. 아, 저기 유리에 비치는 건물은 교토타워입니다. 그러고 보니 교토를 3번이나 갔는데 교토타워는 한 번도 안 올라갔네요. 교토역 동쪽동은 호텔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자, 교토역 내부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말해서 내부라고 할 수는 없겠죠. 제가 처음 유럽 답사를 갔을 때 기차역은 많이 가보았는데 지금까지도 기차역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곳이 바로 여기 교토역 내부입니다. 여기는 교토역의 서쪽동 내부 공간입니다. 저기 위에 공중에 떠 있는 섬은 굉장히 인상적이죠. 그리고 여기는 동쪽동 내부 공간입니다. 정말 멋진 공간이죠. 서쪽동 내부 공간을 올라가면 중간에 이렇게 중간참 같은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부터 서쪽동 끝까지 엄청 긴 계단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 계단들은 여기서 공연을 했을 때 앉아 있을 수 있는 좌석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박한 아이디어죠? 이 중간참 공간에 바로 우메다 스카이 빌딩 앞쪽 광장에 있는 오브제와 비슷한 것이 설치되어 있어 여기를 하루 히로시가 디자인했다는 것을 바로 보여주네요. 그런데 저기 교토타워랑 묘하게 어울려 보이지 않나요? 자, 여기서 더 서쪽동 위쪽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매년 이 계단을 올라가는 대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1등한 사람의 이름과 소속이 이 계단들의 맨 위에 적혀져 있습니다. 재밌죠? 2008년 답사를 갔을 때는 계단을 힘차게 올라갈 정도로 젊지 않아서 그냥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위로 올라갔습니다. 서쪽동 맨 꼭대기로 올라왔습니다. 아, 눈치채셨나요? 여기 조명 디자인도 우메다 스카이 빌딩에 있습니다. 서쪽 동 맨 위에는 이렇게 또 중림으로 장난질 쳐놓았네요. 정말 일본인들의 중림 사랑은 막을 수가 없네요. 자, 중앙동 쪽을 잠깐 볼까요? 중앙동의 엘리베이터 홀 천장은 굉장히 특이하죠. 이 모습은 하루 히로시의 오브제 내부와 비슷합니다. 이쪽은 동쪽동으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입니다. 이쪽에는 서쪽동 같은 계단들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서쪽동과 마찬가지로 여기도 중간참 같은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레스토랑 지붕 정말 특이하죠? 여기서는 정말 시원하게 교토타워가 보입니다. 그런데 반대쪽에 있는 이 오브제는 어떤 의미가 있는 디자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동쪽동 맨 위쪽으로 올라가 볼까요? 여기에는 좀 의외의 공간이 위에 있습니다. 저 종탑이 있는데 설마 여기가 프로포즈 명소는 아니겠죠? 그렇다면 정말 프로포즈 하기에는 멋진 장소이기는 하죠. 그런데 이건 좀 아니다. 그런데 더 위로 가면 또 이런 오브제가 있습니다. 이게 90년대 감성인가 봅니다. 아직까지 이 오브제들이 남아 있을까요? 1997년 교토역을 처음 갔었을 때 교토에서 한 3, 4일 머물렀었던 것 같은데 이 위로 올라가 볼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2008년 교토를 들렀을 때 기차 시간이 여유가 아직 있어서 더 둘러보다가 이 위쪽으로 올라왔다가 이 거대한 아트리움을 지나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바로 여기에 길이 있습니다. 바로 그 아트리움을 관통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 아트리움을 보고 좀 감명받았습니다. 정말 용접으로 깔끔하게 마무리했더라고요. 조그만 시공이 안 좋았으면 여기는 하자가 발생할 텐데 그만큼 시공자를 설계자가 믿는 거겠죠.
그 아트리움 맨 위를 지나가면 이렇게 이 거대한 아트리움 돔을 가로지르는 브릿지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바로 저기가 아까 전 가로질렀던 브릿지입니다. 여기를 거닐면 정말 기분이 묘합니다. 이번 일본 현대 건축 컨텐츠를 다루다 보니 하라 히로시의 작품들은 2세대 일본 현대 건축가들과는 확실히 차별화되는 것이 있는 것 같네요. 다른 하라 히로시의 작품도 한번 가보고 싶기는 합니다. 이번 컨텐츠를 만들면서 하라 히로시는 어떤 면에서 저평가된 일본 현대 건축가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아마 동양에서 그처럼 레이트 모더니즘의 건축을 추구했던 건축가가 있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이상 카프 채널의 아페이였습니다.